되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약 한 1시간 정도에서 아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가가요, 상가가 주택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상가가 주택하고 차이점. 알겠죠? 자,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해요. 상가는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요. 그래서 법인이 상가에는 적용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돼. 영업용으로. 알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상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는 안 되겠죠? 동창회 회관, 동창회 사무실, 교회는 비즈니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 물어보거든요. 임대하려고 하는데 보호되냐 안 되느냐. 교회는 사업자 등록을 못하고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동창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종중 사무실. 이런 데는요, 상가 건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환산보증금은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봐봐. 참 특이하게요, 주택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상가는 일단 여기서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법에 적용받으려면 일단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이 문을 통과를 해야 돼요. 상가는 주택은 그런 게 없어. 상가는 여기를 통과해.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어디로 보냐? 여러분 보면 서울시가 있고 여기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 부산시가 있어요. 부산시.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 여기는요, 광역시, 과밀을 쳤거든요. 부산시. 여기는 광역시가 있고요. 여기는 또 많아. 여기 플러스가 많아. 그다음에 여기 기타 이렇게 있어.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울시는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서울시는요, 여기는 9억이에요, 9억. 그러면 거기, 지금부터 바꿔. 6억 천여 돼 있죠? 6억 천이 바뀌었어. 9억으로. 6억 천을 9억으로 바꾸라고. 그 다음에 5억이죠? 5억을 6억 9천으로. 6억 9천으로 바꿔. 했어요? 자, 거기 보면 광역시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더 봐봐. 여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세종시가 있고요. 세종시. 그 다음에 화성시가 있어요. 화성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파주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새롭게 들어왔어. 왜 그러냐면 봐봐. 세종시, 알죠? 파주가 어디야? 파주 자체는 여러분요, 별 볼 일 없죠. 파주에 뭐가 있어요? 운정지구가 있어. 운정지구. 파주 운정 1주구, 운정 2주구. 그게 바로 일산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산이 지금 거의 20년이 넘었잖아요. 구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주 운정 1주구, 2주구 거기가 아주 지금 핫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세종시, 화성시, 파주시.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혹시 어디 무슨 고속도로지, 거기가? 원주 가는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아세요? 자, 영동고속도로 지금부터 타고 간단 말이에요. 타고 저쪽으로 서울 외곽 수원도로 한 바퀴 뺑 돌아, 지금부터. 알겠죠? 어디 간다?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용인, 안산, 김포 이렇게 있어. 순서가. 알겠죠? 그럼 김포 다음에 어디죠? 김포 다음에 파주예요. 알겠죠? 그래서 용인에서 밑으로 쭉, 안산 용인 밑으로 쭉 가면 뭐가 나와? 화성하고 세종시가 나와. 아시겠죠? 여기를 여기, 광역시. 여기는 부산시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뭐다? 6억 9천, 이렇게. 6억 9천, 이렇게. 그 다음에 5억 4천. 여기는 5억 4천. 바꾸라고. 바꿨어요? 자, 그 다음에 3억 7천. 3억 7천, 이렇게. 여기 6억 9천. 바꿨어. 알겠죠? 다 지금 바뀌었어요? 이 안에 들어와야지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 서울시에서 9억이란 말이 뭐냐? 보증금이 9억이어도 되고요. 보증금이 1억인데요. 월세가 850만 원이야. 850만 원. 1억에 85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850 곱하기 100을 해. 월세다 100을 곱해. 그럼 850만 원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나 돼요? 8억 5천이 돼요. 8억 5천에다 1억 답 얼마나 돼요? 9억 5천. 9억이 넘어버리죠. 9억이 넘으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받지를 못해요. 몇 가지 빼고.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아가지고 최소한 1년을 보장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 이게 600이다. 650만 원. 650만 얼마가 돼요? 6억 5천이죠.
6억 5천에다 1억 답 얼마요? 7억 5천이죠. 그러면 그때는 보호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증금하고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걸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래. 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는 적용범위죠?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봐봐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아주 골치 아프게 돼 있어. 서울은 얼마죠, 서울은?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 서울은 얼마로 돼 있어요? 6,500에서 얼마? 2,200이에요. 2,200.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누가 어디 들어있어, 여기? 부산시 들었죠? 여기 부산시가 없어. 부산시 없고, 서울시야. 서울시고, 여기는 뭐죠? 과밀역적권역이야. 과밀역적권역. 그냥 이렇게. 알죠? 과밀역적권역으로 돼 있다고. 5천에 얼마? 1,900 이렇게 돼 있어. 과밀역적권역. 뭘 빠져? 못 빠져, 여기? 부산시가 빠져. 부산시가 어디로 가냐? 부산시가 광역시로 들어가.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또 뭐냐? 여기는 광역시에다가 네 가지만 돼. 네 가지만. 광주, 그 다음에 용인, 안산, 김포에 김포. 근데 지금 거기 잘못돼서 하나 지워. 파주시를 지워. 파주가 뭐냐면 광주시야, 광주시. 아, 용인시. 죄송해요. 파주시가 용인시로 바꿔. 용인시. 파주를 용인시로 바꾸라고. 용인시로 바꿨어요? 지금 파주시가 아니고 용인시예요. 용인시. 알겠죠? 바꿔. 그래서 3,800 얼마죠? 3,800 얼마? 1,300. 기타는 얼마 더? 3,000에 1,000이에요. 이렇게 1,000. 그럼 여기 봐봐. 이게 지금 적용 범위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여기가 있고, 적용 범위에서는. 그러니까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부산에서는 6억 9천 안에 들어오면 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다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부산에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부산에서 얼마가 돼야 돼? 3,800이 돼야 된다. 보증금 3,800. 봐봐. 여기서 6,500, 5,000, 3,800, 3,000은 어떡하냐? 이것도 똑같아. 환산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뭐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기요? 여기 뭐냐면 호평동하고 평내동 어디에 들어가냐? 과밀역적권역에 들어가. 과밀역적권역? 화도는 어디에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고. 그럼 화도에서 3,00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금이 월세가 30만 원 되면 절대로 안 돼. 월세가 30만 원이 되면 곱하기 얼마가 돼? 100을 해버리잖아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야. 그러면 3,100만 원이 돼버리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절대로 못 받아. 보증금 100만 원밖에 아닌데.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과밀역적권 여기서는요. 여기서 평내동에서 어떻게 된다? 보증금 2,000. 보증금 2,000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30년 되려면 월세가 25만 원이 돼야 돼. 알겠죠? 그럼 월세 25만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돼요? 2,500이죠? 2,500에다 2,000 하면 4,500이죠? 4,500이면 최대 얼마까지 보장된다? 1,900. 1,900을 보호된다. 2,000 중에서 1,900 이렇게 보호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환산보증금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적용 범위하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의 범위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틀리죠? 지금 여기 부산시가 있고, 여기는 세종시, 화성시, 파주시가 있는데, 여기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파주는 어디로 가? 이리 가죠, 파주는 이쪽으로 가죠. 화성시 이쪽으로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 기타로 간다, 기타로.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돼. 자, 됐죠? 자, 그럼 다시 와요. 다시 여러분요, 거기 환산보증금 거기에 지금 수정했죠? 9억 원, 6억 9천, 5억 4천, 3억 7천 했죠? 자, 3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기다 박스에서 대항력 박스에. 대항력. 좀 띄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 박스에. 10년. 거기 동그라미 되어 있죠? 권리금 박스에. 권리금. 이것을 제기하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래 됐죠? 이거 빼고. 그래서 대항력, 갱신 요건, 10년, 권리금. 또 있어. 권리금 뒤에다 써. 권리금 뒤에다가 3기 연체. 3기 연체 시 해지. 3기 연체 시 해지.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하는 거.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 시험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좀 골치 아프게 나왔어. 그때는 뭐로 나왔냐? 뭐로 나왔냐면 우선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 있어 없어? 우선 배제권이 있어 없어? 없죠. 우선 배제권 없죠? 그래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거기다 줄 긋고 써봐. 우선 변제권 X. 존속기간 X. 존속기간 아까 말했죠. 최단 1년 보장 그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봐봐요.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는다. 그러면 존속기간을 반드시 1년을 보장해야 돼요? 6개월만 해도 돼요? 6개월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6개월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서미트가 임차권 등기 명령 X.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인정 안 해. 임차권 등기 명령도 인정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4번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한다? 맨 끝에 실질적으로 판단. 실질적으로 판단. 공장 플러스 영업. 공장에서 플러스 영업을 해. 이퀄 상가예요. 이런 봐봐요.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뭐죠? 그 창고 있죠. 창고가 상가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돼. 항상 학생들 물어본단 말이죠.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인가? 그건 그렇게 판단 안 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이 되고 뭐가 있어야 돼? 영업을 해야 돼.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여기가 도금공장인데요. 봐봐. 도금공장이 땅 평수가 20평밖에 안 돼, 건물이. 그러니까 너무나 적잖아요. 20평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다 컨테이너 박스 2개를 놓고 하나는 사무실을 쓰고 하나는 여기서 물건을 팔았어. 알죠? 도금공장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2개 놓고 하나는 경리가 사무실 보고 하나 옆에서는 물건을 팔았단 말이죠. 판례가 뭐라 했냐? 이것은 뭐로 본다? 상가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요, 다른 데 한번 가다 보면 여기 용인 있죠, 용인. 영동고속도로 차고 저 원주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용인 그 물류창고들 쭉 있거든요. 되게 큰 물류창고 중에 바른손 문구라고 돼 있어. 바른손 문구. 물류센터. 바른손 문구 있죠? 거기 보면 프랭카드로 크게 뭐라고 써놨냐면, 프랭카드로 뭐죠? 도매, 소매업 개시합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물류창고인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물고 팔고 있죠? 그냥 그것도 상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등기하지 않는 전세에 적용되고요. 일시 사용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우리 대학력은 다 배웠어. 주택에서. 주택은 뭐죠? 건물 인도와 뭐죠? 전입신고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요. 신청인데 판례는 뭐라 했죠? 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 판례는 틀린 집이 뭐죠? 등록증을 교부 그러면 큰일 나. 우리 시험에 21인가 22에 등록증을 교부 그래서 틀린 걸로 되어 있어. 자, 다시 봐봐. 사업자 등록 신청해요. 근데 여러분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은 또 언제 등록되죠?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것은 다 달라. 그것은 뭐냐면 각 구성마다 어떤 것은 보름 되는 것이 15일이 있고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어. 사업자 등록 보면 수입인지 붙이는데 나이는 보면요 처리 기간 해야죠 즉시로 되는 경우 있어. 우리처럼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보통 상가 건물 같은 데 보통은 다 뭐죠? 즉시죠, 즉시. 알겠죠? 그날 처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날짜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즉시 처리니까. 즉시 처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이나 똑같죠. 신청을 하면 바로 뭐가 되니까? 등록이 되니까.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대항력이 생긴다. 근데 법정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먼저 대항력이 생긴다.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하루일 때는 신청하고 등록이 똑같죠. 근데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판례는 그랬다. 그런데 우리는요, 등록증 교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제다? 다음날 0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 맨 끝에 줄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이죠. 맨 끝에 사실상 폐업 줄거. 그럼 대항 요구. 사실상 폐업이 뭐죠? 이런 보면 우리 보면 상가들 보면 문 다 잠궈놓고 집기 다 집어넣어놓고 문 다 잠궈놓고 나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사실상 폐업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폐업신고 줄거. 폐업신고 이퀄 대항력 소멸이에요. 폐업신고하면 전출신고하고 똑같아. 폐업신고하면 대항력이 없어져.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사업자 등 다시 그러면 그 다음날 0시부터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표시가 불일치. 그러면 안 되지. 아까 우리 이거 뭐가 똑같아? 주택에서 현관문에 표시하고 등기부 표시와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똑같아.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5층이죠. 이게 5층인데 이게 501호인지 2호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쩔 때 1호로 나오고 어쩔 때 2호로 오고 그러니까 뭐 별로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1호인지 2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502호로 딱 돼 있다 해봐. 근데 이것을요 반띵했어. 반띵해서 여기는 독서실, 여기는 카페를 해. 그러면요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같은 한 호에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그럼 어딘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러니까 도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요, 여기도 이 학원도 뭐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도면을 제출하죠. 왜요? 보니까 5층에 전부가 다 지금 사무실에 몇 개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쪽이냐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도면을 그려줬거든요. 그걸 갖다 제출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도면을 일단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모방한 경우가 있어. 왜요? 지금 여기 보면 다 뭐가 있어? 지금 5층에는 다 보험회사죠. 보험회사하고 뭐밖에 없어? 학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우리가 학원이 2개 있다. 그러면 헷갈리지. 학원이 2개 있다. 하나는 공무원하고 하나는 공중사공이다. 그럼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누가 보더라도 학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원칙은 제출을 해야 돼. 일부면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항력의 존속. 임대차가 종료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좀 그랬네요. 돌려로 만다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종속을 해. 그 다음에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나 똑같아. 주택하고 똑같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써 거기다 가로 닫고 주택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망으로 본다? 승계. 이것도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적 효력. 자, 우선 변제권은요, 경매나 공매할 때 대항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죠. 대항요건 박스에 관할 세무서장 줄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 박스에. 그러니까 여기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한테만 받아. 주택은 누구한테 받아? 주택은 주민자치센터, 법원, 등기소, 그 다음에 뭐 공직인 사무소 다 돼. 그런데 상가는 오직 관할 세무서장. 자, 그 다음에 2번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 누가? 관할 세무서장. 아까 정보정원 요청 똑같아. 이에 관계에 있는 자는 바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대위해서? 누구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했어.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할 때는 방 빼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서 경매하는데, 임차인이 판결문으로 경매할 때는 어떻게 경매할 수 있다? 살면서 경매한다. 똑같아. 상가도 판결문으로 경매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서? 살면서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집행권으로 강제 경매 시 줄과 반대 의무의 이행. 반대 의무의 이행이 뭐죠? 목적물 인도죠. 목적물 인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행 개시가 뭐죠? 경매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5번하고 6번을 묶어. 5번 금융기관 등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 줄고, 계약으로 양수하면 양수한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양수한 범위. 아까 말했죠? 보증금이 8천인데 3천은 임차인 거고 5천은 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은행이 5천을 양수로 받아가지고 은행이 직접 법원에 가서 5천 달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리나 대위해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뭐는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에. 그래서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최우선 변제 아까 했었죠? 서울시 과밀일조권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그 다음에 그 파주시를 뭐로 바꾸라고? 용인시로 바꿔. 용인시. 잘못했어. 용인시.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과 상가가 100% 동일해. 5번 임대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을 몇 년으로 본다? 1년. 상가는 뭐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 2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만약 6개월로 정했다. 1년 미만이죠. 임차인은 6개월이나 1년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묵시적 갱신 봐봐. 우리가 묵시적 갱신을 보면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상가는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이죠.
그런데 임차인은 없어. 임차인은 없어. 알겠죠? 임차인에 대한 규정 없다고 돼 있죠? 거기 줄거 뭐라 쓰냐 써. 거기다가 임차인은 6월에서 1월 내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이렇게. 이런 묵시적 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OX X 몇 년을 본다? 1년. 임차인은 임대인 절대로 안 돼. 임차인은 동그라미 언제든지 해지 통고. 몇 개월? 3개월 6개월 그러면 안 돼. 6개월은 전세권이에요. 3개월 6개월은 뭐라고? 전세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해.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기억 3기 할 때 3. 부정한 방법할 때 부. 합의로 합의 줄 것이고 합의로 보상 줄 것이고 보상 합. 그 다음에 니을은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때 동. 그 다음에 미음은 아주 중요해. 별 하나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줄고 파. 그 다음 멸실 줄 것이고 멸. 그 다음에 봐봐 시옷은요 전부 또는 대부분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에 철거나 재건축 줄고 대부분은 철거나 재건축. 이렇게. 그 다음에 치읓은 의무를 현재 위반 맨 끝에 중대한 사유. 이렇게. 동그라미 의무를 현재 위반할 때 중대한 사유 할 때 중 동그라미. 다시 기억 3기 할 때 3. 부정한 방법 할 때 부. 합의할 때 합. 니을 동의 없이 할 때 동. 미음은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줄 것이고 파. 비읍 멸실디 할 때 멸. 시옷 대부분은 철거나 재건축 줄 것이고 철. 그 다음에 치읓 의무를 현재 위반할 때 중대한 사유 할 때 중. 이렇게. 동그라미 했어요? 자, 동그라미 읽어. 시작. 자, 삼부 합동으로 삼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중이다. 삼부가 뭐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입법 사법부 다 통틀어가지고 지금 뭐죠? 그 코로나 지금 예방하다가 난리죠? 삼부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코로나를 처리 중에 있다. 처리 중. 이렇게. 됐죠? 나름대로 머리 쓴 거예요. 알겠죠? 삼부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개 안 돼. 자, 뭐냐? 별하랑 별에 기억 별에 3기. 원래는요 상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가 아니고요 상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이 말이에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요. 을을 상기 차임을 을자를 지우고 거기다가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요.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기 한번 봐봐.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했어요? 여기 봐. 여러분요 4번 3기 연속으로 연체를 하죠. 과거에 한번 연체했죠. 그러면 권리금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과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야. 그러니까 과거에 연속 3번 연체했죠. 3기 차임액에 달한단 말이 뭐냐? 한 달 월세가 100이에요 100이면 월세를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사람이요 300만 원 연체할 때까지. 그럼 한 달 100만 원이니까요 70만 원씩만 줘. 계속. 그럼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어? 10개월을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요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해지를 해. 3번 연체가 아니고 3기 차임액에 달할 때. 그럼 100만 원씩만 계속 줘. 알겠죠? 100만 원인데 70만 원만 계속 줘. 그럼 30만 원 계속 남죠. 그럼 9개월쯤 되면은 또 한 200안 또 줘. 그럼 또 괜찮죠? 그리고 또 30만 원 주다가 아무튼 300만 원만 넘지 않게끔 계속 중간에 월세를 주면서 조정하면 돼. 그러면 해지도 못하고 권리금도 보장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말 지금 이해 못했어요? 3기 차임액에 달해야 돼. 3기 연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매달 3번 연체를 연속해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연체를 어떻게 하냐 30만 원씩 계속 떼이면서 월세를 줘. 그래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나머지 월세가 얼마가 되기 전까지는 300만 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괜찮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했죠 지금?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합의로 보상, 동의 없이 전대, 미음 봐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죠. 그 옆에가 너무너무 중요해.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갱신 거절 못해. 거기가 진짜 별을 두게 해야 돼. 우리 시험에 2번이나 이게 정답이야. 경과실로 파손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갱신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비읍, 전부나 일부가 멸실이죠. 그럼 봐봐. 거기 전부다 일부 멸실이죠. 시옷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죠. 그럼 여기는 뭐다? 대부분 동그라미 하고 대부분을 일부 그러면 큰일 나. 대부분을 일부 그러면 큰일 나.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나 재건축이에요. 근데 무조건 옛날에는요 무조건 철거나 재건축하면 나가라고 그랬어. 너 우리 리모델링 할 테니까 나가 그랬어. 무조건 중간에. 이제는 절대로 안 돼. 이제 만약에 철거나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약 체결할 때 미리 알려야 돼. 뭐라 나왔어?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돼. 미리. 그래야 만약에 봐봐. 우리 집에 지금 누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 내가 이렇게 하는 우리 4년 뒤에 여기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알겠죠? 그랬더니 특약서에다 썼어. 4년 뒤에 나간다. 그런데 진짜 4년 뒤에 리모델링을 해. 그러면 그때는 그냥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들어와서 일하고 있어. 근데 내가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인이요? 나 쫓아내고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고 싶어. 그래서 뭐라 한다? 보통 리모델링 한다고 나가라고 그래. 그때는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응하고 시옷, 이응, 지읒을 묶고 시용, 시옷, 이응, 지읒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야, 하나, 한 세트야. 대부분 철거나 대부분을 재건축한다. 그 다음에 언제요?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을 때 철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제죠? 다른 법령. 여러분 다른 법령이 뭐예요? 도정법이죠. 이런 공법 이런 도정법 있잖아요. 도정법에 의해서 재건축하죠. 그럴 때는 이건 나가야 돼. 중간이라도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돼. 그래서 여기 예전에는요 여기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그냥 상각으로 무조건 여기만 알면 됐어. 다른 거 볼 필요 없었어. 여기서 무조건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4년 돼.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찬밥 신세하고 있어요. 왜요? 권리금이 들어왔거든요. 권리금이 계속 권리금에서 지금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 계속. 알겠죠? 여기서 지금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자, 3번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동그라미 최초 동그라미 포함 동그라미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5번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얼마? 100분의 5 줄어들었어. 100분의 5 줄어들었어. 알겠죠? 전에는 봐봐. 전에는 100분의 9였어. 지금 100분의 5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가 둘 다 몇 %죠? 5% 똑같아. 그 다음에 5번 계약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을 몇 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10년. 법정 갱신에는 적용 X 거기를 빡세. 법정 갱신에는 적용 X 써. 옆줄 긋고 써.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1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봐봐. 상가는 무조건 몇 년을 보장해야 돼요? 10년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10년이 지났어. 10년이 되니까 집주인이 건물주가 가만히 있다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안 나가? 이렇게. 왜 안 나가? 10년 됐는데 이렇게. 아니 무슨 나가라고 말해야 나가지. 그렇잖아요. 아니 10년 됐으면 나가야지 이렇게. 그냥 그 사람 법을 잘못한 거죠. 10년 되면 당연히 나간 거로 착각한 거예요. 10년 되기 몇 개월 전에요? 6개월에서 몇 개월 전에요? 1개월 전에 나가라고 말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요 10년간을 보장을 해준다 이 말이죠. 아 이거 더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미리서 말을 해야지. 이번 10년째니까 더 이상 연장 안 해주니까 당신 나가세요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 안 쳐. 그러면 다시 몇 년이 연장된다? 법정 갱신이니까 1년이 연장 1년. 그러니까 모두 몇 년이 있을 수 있다? 11년이 있을 수 있다. 11년. 자 문제 여기 10년이 다 차가지고 10년이 다 찼잖아요. 차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권리금 보장 받아 못 받아? 10년이 다 채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권리금 보장 받아 못 받아? 받는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 아까 우리 계약갱신 요건 3부 합동으로 파멸된 것을 처리 중이다. 8가지 있죠. 거기에 해당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해. 거기에 해당해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해. 그럴 때는 권리금 보장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니까요. 알겠죠? 못 받아. 왜?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지금 잘못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의 권리금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게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리가 났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자, 권리금 나왔죠? 권리금? 권리금이란 어디 되죠? 영업하려는 자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해요. 그럼 권리금 뭐가 있죠? 봐봐. 비품 권리금이 있죠? 비품 권리금. 또 뭐가 있어? 영업 권리금이 있잖아요. 자, 그럼 비품 권리금은요, 어떻게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하면 이렇게 시설했잖아요. 시설한 것이 어떻게 해요? 1년 지나면 감가상각 돼야 되잖아요. 보통 이가 좀 다르지만, 업종에 약간 다르지만, 식당 같은 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다 그러면 보통 감가상각을 한 30% 1년에 해야죠. 1년에 30% 정도. 알겠죠? 그래서 30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 않고 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뭐 노르방 기기다 그런 것들은요, 쉽게 뭐 망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한 1년당 연당 한 20% 정도 감가상각 이 정도. 그래서 일단 비품 권리금을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뭘 정해요? 영업 권리금, 노하우라든가 손님 고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광고가 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또 권리금을 또 정하죠. 그래서 받는다. 여기서 문제, 권리금에는 중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안 된다? 돈에 더 민감해. 바로바로 알아. 그런 것은 또 수수료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권리금 계약은요, 줄거 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봐봐. 신규 임차인은 뭐죠? 신규, 봐봐.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임차인, 나가려고 하는 사람,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 임차인. 새롭게 들어온 사람 뭐라 한다? 신규 임차인.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한테, 임대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임차인에게 주는 것을 권리금이다. 3번 너무너무 중요해. 별 하나에 임대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이야.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딱 하게 줄고,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할 때까지 맨 끝에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몇 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몇 년 이상?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맨 끝에 정당한 사유가 돼. 정당한 사유. 방행위가 아니에요. 거부해도 방해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년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6개월로 나왔죠. 6개월로. 알았죠? 6개월. 1년 6개월인데 6개월간 이렇게 나왔죠. 시험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 별 하나에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줄거 임대차가 종료한 날. 거기다 써. 방해 행위가 있네. 바로 옆에 있네. 방해 행위가 종료 아니라고 바로 옆에 돼 있죠. 우리가 보면 봐봐. 방해 행위가 종료가 더 훨씬 더 있어 보이죠. 방해 행위가 종료가 아니라고. 뭐가 종료다? 뭐가? 임대차가 종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개월? 3년. 맨 끝에 시효로 소멸해. 3년. 임대차가 종료지 방해 행위가 종료 아니라고 얘기했어. 지금 몇 년? 10년. 그러면 큰일 나. 3년. 소멸시효 제척기간. 시효로 소멸시효. 그 다음에 권리금이 인정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권리금 인정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뭐고 공유재산은 뭐죠? 국유재산은 뭐고 공유재산은 뭐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상 인정되는 거죠? 알겠죠? 행정재산 뭐 이런 것들이죠? 공유재산이 뭐야? 근데 공유재산? 공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이라 간단히 얘기하면. 알죠? 공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 있죠? 이 대규모, 준대규모,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권리금을 인정 안 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야. 전통시장 써. 옆줄로 긋고. 전통시장은 권리금이 보호된다. 이렇게.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있어서 상가는 권리금이 보호가 돼. 이런 봐봐. 옛날에 전통시장은 준대규모 점포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 보장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권리금 보장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봐봐요. 전통시장 이렇게 있잖아. 전통시장 이렇게 입구 딱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입구 딱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으면 양쪽으로 상가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시장 전체가 내 거면은 준대규모 점포가 되겠죠. 근데 나는 여기 상가 안에 있는 여기 하나가 내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 그냥 그 시장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알겠죠? 권리금을 인정 안 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뭘 한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그래서 권리금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써, 옆에다 써, 맹글 줬고, 법무부 장관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표준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 장관. 권리금.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됐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대차 박스하고 권리금 규정이 적용한대. 전대차는요 권리금 인정 안 돼. 전대차 알겠죠? 전대차는 다 되거든요. 권리금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임차인이 몇 기를 연차하면 몇 기? 3기. 그러면 해지해.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때, 이건 뭐냐면, 그건 나도 3번부터 봐. 차임 등을 증가할 때는 얼마? 100분의 5. 옛날에는 100분의 9였어. 100분의 9인데 지금 다 100분의 5. 다 통일돼. 5%. 이러면 아까 봐봐. 주택. 아까 주택, 그럼요, 뭐라 그러냐면, 기준금리 했었는데, 주택. 1억을 6천만 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할. 기준금리에다가 얼마를 더해? 3.5%를 더한다고. 그런데 상가는 일할 2푼이에요. 일할 2푼 얼마죠? 12%. 여기는 뭐죠? 기준금리에다가 곱하기 4.5 곱해 4.5로 곱한. 여기는 더한 3.5를 더한. 여기는 4.5를 곱한. 이렇게. 거기 한번 봐봐. 그래서 일할 2푼이나 4.5배수로 곱한. 4.5배수로 곱한. 이렇게. 주택은 뭐라고? 주택은 3.5를 더한.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우리 2번 안 했나요? 2번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월세를 2번 연체했어. 2번 연체했어.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건물주가 바뀌었어. 갑자기. 또 2번 연체한 거예요. 알겠죠? 대단하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먹고 살만하죠. 처음에요. 원래 임대할 때 2번 연체했어. 주입진 밖에서 또 2번 연체했어. 모두 몇 번 연체한 것이다. 모두 몇 번? 왜 또 순자 씨는 또 소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말로 그냥 하지 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2번 연체한 것이다. 알겠죠? 2번. 왜 그러느냐? 여기요. 우리가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야. 특정인과 특정인. 우리가 갑을병 세 사람이 아니라니까. 채권은 항상 특정인과 특정인 간의 관계라고. 그냥 갑하고 을하고. 을이 갑한테 2번 연체했지 병한테 4번 연체한 게 아니잖아요. 병한테는 몇 번? 2번이죠. 4번이 되려면 을이 병이 갑한테 을한테 대한 채권 2달치 있죠? 그걸 채권 양도를 받아야 돼. 채권 양도 받으면 4번.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몇 번으로 본다? 2번이다. 2번. 알겠죠? 거기 봐. 2번.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줄고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은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줄고 승계되지 아니한다. 승계되지 아니한다. 알겠죠?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는 말한다. 상가인데요. 그러면 상가는 뭐가 중요하냐? 봐봐. 상가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10조하고 10조. 그 다음에 10조. 아까 계약갱신 요구. 그게 10조예요. 계약갱신 요구.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다? 권리금. 그러나 지금 맨 마지막 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있죠?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무슨 알겠죠? 계약갱신 요구하고 권리금이 중요하다고. 계속 여기서 지금 시험에 나왔어. 다른 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래 가끔 나오면 몇 년이다, 1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금방 암기가 돼. 그러니까 그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부동산 실명법을 다시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